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이죠. 또 주말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민 다 해결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가 뉴스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런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내린다 이런 거는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는 얼마만큼 그것이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신빙성의 척도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충분히 많이 이루어져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한 건에서 두 건, 많아야 서너 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는 거짓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 하나하나에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전혀 아니죠. 지금 만약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은 2012년 때부터 18년 사이에 구입을 못 하신 분들이에요. 결국에는 추격 매수자들이죠. 이런 추격 매수자들의 일부에 의해서 다시 가격이 반등되거나 또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과연 대세라고 볼 수 있겠느냐. 적어도 충분한 거래량이 붙어지는 상황을 보고 나서 그 흐름을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한 건 한 건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현상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의 가격 변동은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매도, 이 거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정확한 지표로 삼기가 조금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정확한 지표로 삼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도움 드릴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문자로 자세하게 고민 내용 보내주시면 또 친절하게 전문가들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바로 부동산 고민 상담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네. 집을 네. 제가 지금 창동 신도 브레니 아파트 1차를 지금 살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하고 네. 용산역에 있는 네. 레미안 용산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사를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용산이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데 네, 그 대출을 받아서 그 많이 오른 용산으로 네. 이사를 가도 괜찮은 건지 네. 아니면 여기 창동도 지금 뭐 GTX도 들어오고 네. 뭐 이렇게 호재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게 나은 건지 지금 저희는 사실 용산으로 가고는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네. 앞으로 더 나을 건지 그게 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마음은 용산 지역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네, 좀 크신 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또 살고 계시는 이 창동 신도 브레뉴 1차 아파트 주변에도 또 개발 호재가 있다 보니까 네, 네. 이거를 지금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대출을 조금 껴서라도 용산으로 지금 이사를 할지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지금 텔레비전 보고 계시나요? 네네. 네, 제가 여기에서 표시를 할게요. 네. 의정부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대충 이 정도로 봅시다. 자, 여기가 용산이고 이쪽이 이제 네. 창동 쪽이라고 볼게요. 네. 그러면은 서울시 전체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서울은 대충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전체 중에 서울은 이런 창동 쪽도 있겠고 또는 이렇게 서부 월드컵 경기장 쪽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중구 쪽도 있을 수 있겠고 강남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이렇게 사당이라든가 이쪽 영등포 쪽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자, 우리 수요를 한번 보십시다. 네.
네. 수요가 가장 많은 동네가 어딜까라는 거예요. 수요가 가장 많다는 거는 첫째, 편의성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두 번째, 그만큼 어떤 교육 시설이 잘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아마도 그 지역의 가격을 형성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편의성이나 교육이나 어떤 교통, 기타 등등이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강남 쪽이죠. 네. 현재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거예요. 수요는 전국에서 봤었을 때 전국에 계시는 분들은 돈만 된다면 네. 1차적으로 어디 갈래 하면 강남에 가고 싶다는 사람이 가장 많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수요가 일단은 가장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강남을 벗어나면 어느 쪽인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용산 쪽을 많이 가닥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용산은 편의성도 지금도 별로 없고 교육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용산의 미래가 지금 전체가 개발 국면에 들어있다 보니 편의성과 교육이 나중에 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네. 그렇게 돼서 용산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는 이 지역이 이렇다, 저 지역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가 큰 틀에서의 미래에도 미래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가더라도 어느 쪽 중심으로 그 사회가 형성될까? 어느 쪽 중심이냐? 이 말은 어느 쪽에 가장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느냐? 이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용산이나 강남 쪽이 창동 쪽에 있는 기지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전체 또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는 이쪽 지역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여기보다는 용산이 수요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훨씬 많다는 거는 향후 가격 상승 여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예. 일단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되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창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한다 그랬어요. 네. 창동 아파트가 몇 평인가요? 43평이요. 43평요? 네. 네. 그 다음에 용산에 있는 아파트 대출을 좀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용산역 앞에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레미안 용산이요. 예, 레미안 용산. 이게 신용산역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자, 이걸 놓고 보자고요. 자, 일단 지역적인 측면에서 지역적인 수요 전 측면에서는 창동보다는 용산이 더 이롭죠. 예. 자, 창동이 43평이고 용산에는 몇 평이에요? 53평이요. 용산이 53평이에요. 그러면 창동 43평이나 용산 53평 따져봤었을 때 평수로 보면은 용산이 좀 못해요. 네. 너무 크니까 투자 가치가. 네. 네. 그런데 지역적인 걸 상쇄시켜 버리면 얘도 별로고 얘도 별로예요. 네. 예, 이제 투자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투자 가치. 예를 들어 20억을 가지고 50평대 하나를 살래? 10억을 가지고 20평대 두 개를 살래? 네. 라고 했다면은 가정을 한다면은 그냥 비교하기 좋게 그러면 네. 작은 거 두 개 쪽이 효율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두 개라도 한 개 세금 내고 나면은 똘똘한 한 채 50평대가 더 좋을 거 아니냐. 네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한계가 30평대 또는 30평대 후반까지의 그런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40평대, 50평대처럼 중대형에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가 20억 가면은 60평 아파트는 40억 이렇게 가느냐? 절대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평수가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 평수에 들어갈 수요자층이 얕기 때문이에요. 네. 고로 지금 시청자분님은 창동에서 용산을 옮기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면적을 큰 거 대출 받아서 가야 됩니다. No.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창동은 매도를 하되 네. 용산 매수는 다시 검토를 하셔서 다른 형태로의 매수를 생각해 봐라 이 뜻이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네. 50평대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가지 않으면 올라갑니다. 안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창동도 43평 안 올랐는 게 아니죠.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올랐다 손 쳐도 용산이든 어디든 사실상의 거래는 거의 없는데 창동도 이거 내놓으면 거래가 거의 없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올라서 가격이 뭐 7억이니 8억이니 얼마라고 해도 네. 그건 그 가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팔려야 가격이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지역적인 차별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흐름을 주도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네. 지역이 바로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이라서 항상 가격에 대한 반등은 그 지역부터 일어나고 가격에 대한 어떤 하락 충격도 그 지역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결론적으로는 매도는 하되 구입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적은 평수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가신다면은 작은 네. 평수로는 옮겨 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이라고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